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이 극대 보는 시간이죠. 공격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좀 먼저 좀 보실 텐데요.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나무가입니다. 나무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요. 최근에 이제 국내 3D 센싱 모듈 납품 기대, 그러니까 국내 업체라는 게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건데, 국내 업체에 지금 3D 센싱 모듈 납품 기대가 지난주에 좀 많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3D 센싱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3D로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센서가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XR 기기 출시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쪽에 상당히 좀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좀 부각이 같이 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,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HLB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데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고, 그 안에서도 HLB가 단연코 좀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간암 1차 치료제 FDA 허가 앞두고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병역요법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리보세라닙이 지금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 HLB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고, 그다음에 지금 항서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게 캄렌리주맙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지난 12월 달에, 작년 12월 달에 항서제약 실사를 해보니까 FDA 쪽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가 좀 났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됐고, 그다음에 지금 1월 24일 날 IR, 그다음에 지금 3월 달 지금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 나서 기대감 요인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역시나 수급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,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이죠.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.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중국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. 금리 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지준율 인하를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도 상당히 급등을 했고, 그와 연관돼 가지고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, 물론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, 중동 지역까지 매출액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. 다만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좀 크다라는 부분, 그 때문에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좀 좋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증시 방향성과 좀 괴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이죠. 미래에셋증권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증권주에서 가장 좀 탄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작년 10월 달 이후에 지금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. 작년 10월 달에도 1000만 주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고, 이번에 역시 동일하게 발표가 좀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전고점 라인까지 단숨에 올라왔는데,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고요. PF 부실에 따른 어떤 요 부분들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양호한데 만약에 PF 부실을 상당히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어떤 심리가 좀 있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보다 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내용이죠. 포스뱅크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.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다 따따상을 가는 상당히 좀 좋은 강한 모습들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는데, 포스기와 키오스크 상품을,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포스뱅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이죠. 여자아이들의 컴백이 지금 오늘 29일 날 예정입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악재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부 멤버 지금 민니, 우기 잠정 활동이 좀 중단된다.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좀 중단한다는 발표. 그러니까 컴백과 동시에 멤버 활동이 좀 중단됐다라는 게 다소 조금 아쉬운 대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큐브엔터가 최근에는 주가 상승 탄력이 엔터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한 종목이었는데,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라서 지지선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 아니면 흐름이 어떻게 좀 나타날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내용입니다. 홍콩 법원이 중국 헝다 청산 소송 심리 예정이 조금 돌입을 할 텐데, 중요한 거는 지금 헝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아시아 증시, 특히 홍콩 증시에 좀 발목을 잡았던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부양책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지, 특히나 최근에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도 중화권 증시 부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악재를 크게 잡을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공략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관심 업종 역시 두 가지인데요.
지금 보시면 이제 전력 인프라 쪽과 반도체인데 사실상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주가 증가되고 수익이 좀 좋아지는,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있지만 변압기나 이런 것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. 물론 이제 어떤 업황이 꺾였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전선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발표를 한 내용 중에 보조금 지급 이야기가 좀 나왔고 3월 안에 좀 구체화될 거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, 전력 인프라에서 대한전선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도 상당히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이 조금 주력인 사업이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작년 2023년에 영업이익이 15년 만에 좀 최대치를 기록했다.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업황이 상당히 좀 개선됐다라는 거고 체질 개선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어떤 투자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1조 원가량 해저 케이블 1, 2공장을 좀 투자하겠다. 그래서 2027년도 되면은 이 공장까지 좀 완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성장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동안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했는데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나서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하나씩 좀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탄력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는 거죠. 그 안에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주가가 많이 못 간 것들,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 중에서 주가가 이제 밑에서 좀 바닥권에서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요. 대한전선도 그 안에 조금 속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현재 위치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,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된다 하더라도 하방이 어느 정도 조금 경직될 수 있는 위치면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 매수도 또 들어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차적인 목표치는 11,800원입니다. 지난번에 유증 발표하고 갭자리, 이 자리까지는 아직 한 번에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요. 이제 11,800원을 1차적인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9,200원 자꾸 좀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유망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자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.